이번 시간부터는 운의 흐름에 따라서 일간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론, 대운, 세운. 자, 이제 행운론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갑, 자, 을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오는 운이 이제 대운이 있고 이제 세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제 운에 작용이 되느냐 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주를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실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강의했던 그 십성 심리를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천간 지지에 대한 그 강의해 놓은 거, 그것만 다 깨우치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사주가 풀려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고하시는 이 선생님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함께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크게 대운은 대운에서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다. 어떤 방향. 이게 너의 일간의 10년마다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10년이 하늘로서 내리는 명령은 어떤 숙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자기가 이 운에 맞춰서 일을 풀어가면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 역행을 하면은 일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일도 하다 좀 지나니까 또 B라는 일도 하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지 못했던 일을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거였는데 전공과 관계없이 뭐 다른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운적인 부분에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세운은 이 대운이라는 이제 자기 이제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가 있는데 여기서 오는 이제 대운이라는 것에 이제 큰 명령의 방향성이죠. 명령의 방향성을 이렇게 쫙 가는데, 이 세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 일어나는 일들의 좀 더 이제 구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대운을 보지 않고 세운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큰 판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됐고, 지금만 눈앞에 닥친 올해 일이 이 다음 달 일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걸 따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대운하고 이 세운하고 역학 관계에서 세운들이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운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대운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갑자라는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대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학자마다 다른데 이것을 3년 전반기 대운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7년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년 5년이다 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어떻게 보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함께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함께 보는데 전반기 때는 천간 쪽에 좀 더 치우친다.
후반기 때는 지지적에 좀 더 치우친다. 이런 관념으로 전체를 같이 입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학자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고 갈 것이냐 그것은 각 개개인마다 이제 판단할 일인데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 들으신 분들께서는 나도 한번 그렇게 본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좀 더 이제 제 스타일에 좀 더 맞겠죠. 제가 이제 쭉 해보니까 결국엔 다 가치들 통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이 어떤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즉시 발현이 안 되고 좀 늦게 되더라. 어떤 사람 즉시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환경이 이제 A라는 환경 속에서 있다가 이제 B라는 환경 속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판이 A판이 여기는 B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인성이었고 여기서도 인성이었고 하냐 그러면 좀 더 뭐 비슷하게 가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인성인데 B급으로 가본다 할지 아니면 인성인데 이제 관성으로 간다 할지 이게 좀 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성이랄지 인성이랄지. 그러면 이게 십성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운이 막 바뀌고 있을 때는 좀 적응이 어떤 환경에 처음 가면 거기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인가? 옛날 이랬으니 이러네? 이런 게 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대운에서 지금 수운으로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해, 자, 축, 이 수운으로 흘러가는데 대운에서 지금 이제 해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근데 세운에서 세운은 12년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12가 이렇게 이제 천간지지가 나눠가는데 여기서 해년에 막 대운이 들어섰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갑 5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 해가 그러면 여기는 대운에서는 이 대운에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갑오년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혀 괴리지 않습니까? 이거다고. 또 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봐줘야 돼요. 그럼 을미, 병, 신. 그러면 신금이니까 아니 금생수하고 이제 임수가 신금에서 장생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 대운인데 이게 대운이에요? 갑자 대운인데 지금 올해가 갑자 대운에 올해가 해년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겨울이고 여기도 겨울이에요. 지금 수나라를 가는 거야. 그거 같이 동시에 봉착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운하고 대운하고 같이 봉착이 갔을 때는 빨리 나타나고 세운하고 대운하고 그 계절성이 다르게 갈 때는 그 계절적인 차이 때문에 즉시 자기한테 나타나는 부분이 좀 늦다. 아니 그 편차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크게. 자, 그럼 기본적인 이제 설명은 이제 된 것 같고, 행운론, 대운, 세운, 사주 원국과 은의 흐름의 관계. 사주 원국은 조상으로부터 내가 타고난 원초적 틀이다. 대운, 세운은 우주 변화 원리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기운이다.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8개 글자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가 되기도 한다. 대운의 역행의 경우로 봤을 때 내가 대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하나 나를 중심으로 대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는 지금 기초 설명한 것은 이거 다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 아까 내가 설명도 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3년, 이 얘기였어요. 3년, 5년 동시 동착. 필자는 전체를 함께 풀어가고, 대운이 세운의 십성이 동시에 동착되었을 때, 대운식이 함께 대운이 발현되며, 세운이 늦게 동착되면 대운의 심리적 경향만 나타나고 늦게 동착되는 세운에서 실지 사건이 나타난다. 대운에서는 심리적 경향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는 세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지 사건은 세운에서 일어난다. 아까 설명한 얘기고, 운의 천간과 지지의 중요성은 같다. 단 천간은 일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고 지지는 실지다. 사주 구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제 사주 구조 전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눈에 착착착착 들어와요. 그리고 궁성과의 관계. 지지에서 운에 따라 대세운이 천간에 투출된 지장간에 해당 궁성에서 투출된 지장간의 사건 내용이 십성 육친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술 일간이 있어요. 일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정축 이제 대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건 자기 일지에서 이 정화가 튀어나와서 이 정화가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운의 사건은 자기로부터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된다. 세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술인데 여기가 이제 갑자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임오라는 대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에서 임수가 투출됐지 않습니까? 수가.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또 여기는 부모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서 또 선배로 인해서 선배나 이 상사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이 임이라는 거 이 사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좋은 운이든 안 좋은 운이든 그 원인 발단은 그렇게 해서 이 시작이 어떤 세운에서 어떤 거 무슨 일이지 하고 찾을 때 여기서 출현을 했구나 이게 거기서 또 원인이 됐겠네라고 유출을 해 가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의 차이. 대운과 세운의 차이는 대운은 방향성, 세운은 실지 집행자. 실지 대운과 세운이 중복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와서 또 때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 있어요. 근데 추월이에요. 근데 오화가 와요. 이면 이제 오화가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자수를 이기지 않습니까? 들어온 놈이니까 지지를 축 때렸어요. 그러면 자가 축으로 피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자기의 지지 기반인 안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미토가 대운에가 미토였다. 그럼 축미충 때리면서 좌우충 때려버리면 사이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번에 그 비법풀이 강의에 보면 이게 자세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은 원국과 세운과의 관계. 원국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대세운에서 일간을 형충하는 글자가 왔을 때 대세운은 계절임으로 대세운이 이긴다. 아까 얘기했죠? 즉 오대운의 원국 자수가 있으면 수국화가 되지 않고 오화가 자수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화가 자수는 어떻게 돼? 이것은 지지 형충피난에 대해라는 고급풀이라고 그 유튜브에 내 채널에 들어오면은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또 보시면 돼요. 다음 삼합방학구로 원국이 짜여 있으면 원국 자수가 이긴다.
자수가 이긴다라고 해놓고 또 줄거가지고 이기고 지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긴다라고 해놓고 나서 지고 지기고 이고 지고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써놓은 게 흔히 많은 책들에 보면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기고 지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너는 다른 책들에서 많은 데서 7, 80%에서 이긴다라고 되는데 니는 뭐 달랐다고 이기고 지고도 없다고 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지가 국으로 쫙 형성되고 쫙 짜여 있어요. 트럼프랄지 그런 사주처럼 딱 짜여 있어요. 사이즈가 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자수가 온다고 가정해 보자고. 이것은 대운이에요. 세운이고. 이게 와서 부딪혔어요. 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자기가 오고 있는 것이, 이기고 지기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고 있는데. 이 대운 시험 와서 이거에 영향을 미치고 갈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기고 지기고 없이 이 자수가 와서 이 화국을 깨지는 못하지만은 영향을 미치고 그냥 가는 거야. 화국이 막 이렇게 난리가 쳐있냐 그러면은 자수가 들어왔냐 그러면은 좀 잦아들 테죠. 불이 엄청나게 센데 물도 그래도 바가지 물 한 벼락 찌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운 시운이 이렇게 쫙 물결이 흘러가는데 불이 좀 잦아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기고 지고가 없고 단지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 근데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영신이 월지에서 투출해놨어요. 투출되면 사회생활 한다. 길성이냐 흉성이냐의 문제는 별개다. 길작용이 사회생활에 무난하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카페랄지 이런 데서 보면은 자꾸 미치겠어. 영신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나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신이란 것은 자기 사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라고 이코로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코로라고. 근데 이것이 이코로가 아니에요. 영신이란 것은 사회적 사명. 그 개인의 사회적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사회적 사명이 좋냐 안 좋냐 그 전혀 별개 문제예요. 전혀 좋냐 안 좋냐는. 그러면은 용신은 정확하게 월지에서 투출된 것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사회 싫고 일지에서 뭐가 투출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강하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 사주를 끌고 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회적 용신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의 표출로 자기가 이 사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병철 회장님 사주가 용신이 월지에 투출이 안 되고 일지에서 투출돼가지고 그 용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회적 용신은 뭐냐 개인적 용신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지가 있고 월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용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일지에서 투출된 것은 뭐냐? 여기 일지에서 투출해서 이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개인의 여망이에요. 여망. 그리고 이것도 개인의 용신이다 이거예요. 용신의 기름을 논하면은 사주는 안 풀린다. 기름을 논하지 마세요. 용신은. 그러면 이제 월지에서 튀어나간 것은 이것은 부모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회궁이고 크게는 또 조상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지에서 투출이 그런 식으로 됐다면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월지에서 투출이 됐다가 하면 자기 조상이랄지 사회랄지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이 투출된 용신에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단지.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사주에, 갑자, 을축, 뭐, 여기 만약에, 만약에,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고 정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축이죠. 축토에서는 개, 신, 기가 있어요. 월지 없잖아요. 월간이 없잖아요, 이게. 그럼 용신은 이 사람은 투출이 안 된 거예요.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용신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뭐 여자라고 하면 순행이다 가면 을축, 에? 순행, 여자라고 하면 순행이니까. 병, 인, 정, 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가면서 병인, 정묘 해가지고 나가면서 이거 너무나도 멀다. 아무튼 어떤 해운에 잘할지, 개, 예를 들어서, 미랄지, 이런 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축토에서 태어나가는 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용신이요. 그거는, 운에서, 운도 자기 사주지 않습니까? 운에서, 자기 용신이 오는 거예요, 운에서. 그러면 운에서 오는데 자기의 구조적으로 엮어진 사주 속에서 이 용신이 자기한테 좋은 역할 하냐, 안 좋은 역할 하냐, 그것은 전혀 별개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은, 원국에 용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운, 세운에서 두드러 맞아요. 어떤 데서는 이제 충해갖고 이거 그게 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제 용신이 날아간, 완전히 길을 못 펴고 완전히 막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사명의 맛이 가본 거잖아요. 사회성이. 자기 월지에서 태어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실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업자가. 이것은. 근데 이와 반대로 원국에 용신이 없어. 근데 대세운에서 오는 게 자기 용신 월지장간에 튀쳐나온 것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용신이라는 것이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 자기한테. 자기 힘들게. 자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힘들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야, 일은. 그래서 이 길성이냐 흉성이냐를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용신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마저 되느냐. 이 흉신이지만 용신이 흉하지만 이 사주 구조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면 굉장히 그 힘을 받아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태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그 대운과 세운의 차이점을 십성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체를 전다 분석을 해서 쭉 강의를 이제 갈 건데, 그전에는 십성에 대해서 십성의 특성만 얘기했고, 십성의 그 조합, 정인이 있고,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다.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 발현되느냐를 얘기를 했고, 그 십성 연구, 거기, 그 챕터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것은. 거기 이제 이건 좀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흔히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 그래서 사주가 도무지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지. 저도 그 경험을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 이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요. 옛날 뭐 책에 있는 거 내가 해놨는데 이거 같은 거 예를 들자고요. 비견이 있어요. 비견이 있는데 옛날에 신약 따지고 식량 따지고 하고 뭐 했어요. 근데 비견이 있는데 식신이 오면은 의식주가 있고 복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식신 오면 복이 있네라고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십정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만약에 편인이 딱 유기 갖고 힘을 딱 갖고 있는데 식신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 식신 딱 도시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의식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끄퍼지 갖고 이불 둘러쓰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불 둘러쓰고 있다. 맞잖아요. 이불 둘러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표를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이제 제 강의 쭉 들으냐고 보면은 이제 옛날 것인데 더 많이 막 있었어요, 이거. 근데 하도 말도 안 된 것은 다 빼서 잘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는 말이 되겠네라고 생각한 것만 넣어놨어요. 어쨌건 진짜 말이 된 것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것 같이 답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비견이 오면은 식신이 있으면 의식주 복이 있다. 비견이 있고 편제가 있으면은 뭐 일석일조 재산 분탈을 한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주 공부는 절대로 외워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내가 애울라오면은 공부 때려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면은 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이해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제가 보면은 다른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훌륭한 게 막 다 정리해놓고 써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거 보고는 이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발췌해가 수정하고 그거 딱딱딱 집어서 내가 해놓고 어쩐 것은 옛날 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강의하면서 얘기하려고. 요것은 옛날에 이랬는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A경우, B경우가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외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 보고 그냥 강의 안 듣고 내 그 블로그에 와서 교재만 보냐고 하면 요거 대입다 외워봤자 사주 안 풀린다. 옛날에 뭐 이런 거 막 쓸데없이 외우고 이게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요. 대운과 세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운은 아까 얘기했죠. 운동성, 방향성이다. 세운은 방향성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여기서 대운의 감으로 준비한 자는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대운의 그 십성 방향성하고 자기 인생의 궤도로 같이 가면은 쉽게 결과물을 창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대운은 전쟁 난다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이게 이제 관 얘기를 되죠. 이제 편관 얘기를 되죠. 이제 자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대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관 얘기예요. 편관. 전쟁이 났다고 대운에서는 소문이 들려. 근데 세운에서는 이제 전쟁이 난 거야. 그리고 대운에서 전쟁 난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건 생명이 보존한 거예요. 세운에서 실제로 일이 터지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성운이다. 이거 인성운. 대운이 인성운이고 이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 연구, 자격을 해서 준비하라고 대운은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인데 세운에서는 이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공부를 했어. 그럼 공부한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이 세운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한 자격으로 신분 상승하고 어떤 것을 결과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의 방향성이 안 따라가고 그 대운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얻을 게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사주보다 더 좋은 사주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그릇만큼 얻을 수 있는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찍을 바에 거꾸로 방향을 가냐 그러면 이게 답도 안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조직명예 규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비겁에게. 여기 이제 평관도도 이것은 비겁 얘기, 양인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양인. 아까 전제. 요것도 이제 정관 뭐 이러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원에서는 조직명예 규율이 필요하다. 근데 조직명예에 관한 일을 하게 돼. 그냥 공무원, 회사원, 취업 등. 그러니까 대원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이건 나는 이제 관운이 와네 하면서 자기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취직을 하고 시험을 합격을 하는 거죠. 인간과의 연계성, 사람들과 관계에서 관계가 중요해진다. 선거, 출마, 당선 등. 이런 운에서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 출마도 하고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대운이 왔는데, 이제 전체 사주 구조 보면 딱 알아요. 이게서 이제 비겁이 오면서 막 식상을 생하고 하면서 이런 구조가 막 왔어. 그런 구조, 사주는 식상이 막 있는데, 유기한데, 비겁이 와서 식상을 생을 해. 쟤를 분탈 안 하고, 그러면서 시지에서 관이 딱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라는 그런 운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자기 잘난 척기 하고 다녀버려요. 그러면은 그 잘난 척기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을 안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 출마하고 당선되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크게는 뭔 얘기가 역사는 포인트냐면은, 이거 하나하나는 것은 이쯤 공부했으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인성, 반성, 정인, 편인 뭐 다 필요 없고, 대우는 방향성이다. 이 방향성에 따라가야 된다. 그 대우는 방향성에 맞는 준비를 해가라. 그러면서 같은 세운이 봉착되고 했을 때 실제 일어나니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육친별 이제 신국관계인데, 여기는 옛날에 이제 정리를 해놓고, 옛날에 책을 썼던 것 중에서 내가 발췌를 해서, 여기다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있는 것을 저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 외울 것도 없는 것을 외우고 이해를 여기까지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풀려. 사지 안 풀립니다, 이거.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사지 안 풀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공부하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운의 작용과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정인부터 시작을 해 갈 겁니다. 이제 보면은 제가 항상 정인, 편인, 정관, 편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이렇게 내가 항상 챕터를 잡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관부터 나와요. 정관부터. 모든 책들에. 근데 왜 내가 인성부터 하냐 하면은, 모든 원인은 인성부터예요. 정신적인 사유부터입니다. 인성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일간에 얘가 인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이것은 자기한테 들어보니까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신이 있고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가 있어요. 자기가 취하려는 거잖아요. 자기 행동이고 지금 쟤는 목표점이잖아요. 여기는 능동적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챕터를 또 그렇게 해 가는 것입니다. 운의 작용과 설명 해갖고, 정인운.
인허가, 자격증, 시험 등의 경쟁적 상황이면 정인운의 상속을 받는다면은 공동 상속되든지 복량이 분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아, 이거 뭔 말이요? 인허가, 자격증, 시험 등이 이제 시험 등이라고 인허가라지 자격증이라 인성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게 인성. 근데 인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인성에 관련된 상황 등이 경쟁적인 상황이에요. 경쟁적인 상황. 이게 일간이 있고 여기가 비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인운이 왔어. 그러면 이 사주 구조 속에서 비겁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일간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이건 봐야 되거든요. 딱 끊어지게, 정인운, 시험 합격, 자격증, 이건 아니다, 이거야.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트라인이 없고, 그냥, 경쟁자가 아니고, 그냥 몇 점만 나오면 합격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쟁이 치열한 거 있어요. 아무튼, 그런 종류. 너가 떨어지면 내가 되고 이런 종류가 더 강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정인이 누구한테 도움을 주느냐? 그건 사주 구조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공동상속이랄지 복량이 분리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인성이 와서 이런 경우 다 생애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서가 들어오는데 둘 딸을 생해서 들어오니까 둘 딸한테 날라서 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한 것이 좀 다를 거예요. 비견이 작용이 잘못되면 이런 경쟁 구도에서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견이 작용이 잘못되면 비견이 작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 을목이 있어요. 들어오는 것이 이제 개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도 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을 하고. 근데 갑개니까 요것은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간목만 생해? 간목은 70% 생하냐 그러면은 을목은 30% 생하겠죠. 다 같이 영향이 가니까 그 기운이 가는 거예요. 기운이. 네, 가겠죠. 근데 을목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양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양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을묘랄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여기 이제 왕지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또 그리고 갑신이에요. 자기는 절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를 근데 개수가 들어오면서 미터를 달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개미지 않습니까? 간목의 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척하면서 자기를 묻어버리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들어오면 어쩐다, 뭐가 들어오면 어쩐다, 뭐가 들어오면 어쩐다 이렇게 외워봤자 사주는 안 풀린다.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인의 생이 일간에게 전적으로 가지 않고 겁재가 의해서 분탈되는 현상이 있을 경우 정인으로부터 오는 재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분리작용이 일어난다. 겁재를 생각해버렸어. 그럼 겁재가 힘 빡 받아버렸어. 안 그래도 겁재가 용병인데 이 한 칼 하는 놈인데 그놈이 나한테만 시작 먹을 거 줘버리고 나는 안 줘. 난 100얼마 뒤져버리겠네. 근데 그럼 힘 받아갖고 나 발로 톡 잡으면 나는 깽입니다. 이 말이. 이게 그래서 우울에 대해서 막 써놔봤자 이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안 풀리니까. 그리고 공부 박 터지게 이거 그런 식으로 천원 색을 1000번을 읽어봐도 사지 못 풉니다. 아니 10,000번을 읽어봐도 사지 못 풀어요. 진짜예요. 내가 다 해봤습니다. 내가 식신제사령 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다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무식하게 그 고생했던 경험.
연월의 비견이 있어서 이 인성이 그 비견을 생존하는 현상이 강하다. 연월의 비견이 있으면 그러죠. 연월에 여기 인성이 오고 있어요. 인성이 아까 이게 개수가 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을목이야. 근데 간목이 연월에 있다 치고 그러면은 요것을 더 생각해보시지. 먼저 가서 저쪽을 지. 자기한테 언제 와서 저쪽 오냐고. 그러면 이 비겁들이 자기 형제간들이 자기 선배들이 저쪽 빨아먹고 나서 오니까 저들이 쫙 해갖고 없어. 그거 자기는 배고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인으로부터 오는 생존 현상이 강하다. 비겁을 생존하는 현상이 강하다 하더라도 명예, 희지의 관성이 차고 있으며 그 작용이 분명하다면 경쟁에서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며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운이 된다. 이거 또 뭔 말이냐. 미치겠네.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봅시다. 개수가 쫙 들어와서 여기를 쫙 해갖고 여기서 이제 재를 분탄하려고 쫙 달려가는 거야. 여기 만약에 이제 미라고나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 무덤이고 뭐 축이라기도 관계로 아무튼 쟤를 분탈하러 가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경금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까불더문도 야 주소가 대어오잖아요. 나 경금하고 딱 합하고 있으면서 간목한테 너 쫙 천 많이 먹었어? 배부르냐? 줄서 이래 뭐 돈 가져가려고 한다고 안 돼. 경금한테 맞아 죽으니까 요 깽깽하고 말 숨도 못 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정말 죽인대 경금한테.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명이 희지의 관성을 차고 있으면 그 작용이 분명하다면은 이 관성이 이제 그 강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오히려 일어나는 상황이 이기게 되고 오히려 그 비겁을 이용해서 자기가 발전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비겁은 12운성의 삼요제로 기울어 파악을 하여서 판단해야 된다. 이건 이제 12운성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운성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묘절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이제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정화는 이제 유금이 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태양생이잖아요. 그럼 병화는 더 약하죠. 정화는 더 세죠. 이렇게 12운성 기운하고 같이 봐서 묘랄지 사묘절을 같이 잘 봐주면서 어떤 놈이 더 세냐.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같은 기운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겁재가 식상을 생하는 구조이면서 겁재가 인성이 인성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좋다를 말은 거기서 끝나는데 제 얘기는 인성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쩐다고. 인성이 들어왔어. 그런데 어쩐다고. 인성이 들어와서 자격, 공부, 학문, 뭐 부모, 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봤자 그 사주가 풀리냐고. 절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봐야 된다 이거지. 겁재가 식상을 생하는 구조이면서 명식에 재가 없다면은 겁재가 분탈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겁재가 식상을 생하니까 우리 일합시다 이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이랄지 친구들이 열심히 자기 일 해주는 거야. 이게 남의 도움으로 일하는 구조가 되어 사비 확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나 확장 여부는 다음 운을 보고 감명이 필요하다. 감명안까지 내가 알려줘버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친구들하고 얼싸덜싸고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분위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돈 생각하지 말고 쪼개먹으니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일을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동업자들할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힘이 이빨이 받아가지고
이제 인성이 생을 해주니까 엄마가 뒤에서 탁 젖병 들고 서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와, 이 애기가 신나 보잖아요. 그래갖고는 이를 빡 벌리려고 해. 근데 그 다음 대운이 어떻게 가고 그 다음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를 적당히 벌려라, 어느 정도 멈춰라,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운에 이제 재운이 쳐 들어왔냐 그러면 재운이 들어왔냐 그러면 같이 일하던 놈들이 우리 이 일한 것은 예전에 가지고 서로 같이 재를 밥으로 갖고 먹다가 그냥 아주 다 같이 뜯어먹으려는 상황이 되어본단 말입니다. 이게 아차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끼리 솔직히 나나 니나 다 해봤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지금 나이는 안 그러지만 어렸을 때 남자들끼리 솔직히 잘 놀아. 한 4-5명이 저기 옛날에는 고수도 치고 당구도 치고 잘 노는데 아니 그냥 이쁜 아가씨 한 명이 친구야 잘 있었어 하면서 만났네. 그 5놈들이 전부 다 당구 치고 있다가는 당구를 열심히 쳐야 돼. 당구는 안 치고 판도 쳐놓고 이 여자한테 가서 짜짜고짜고 하고 나서 전부 다 치한테 가서는 일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니까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동문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당구 안 치고 이 여자한테 남자들끼리 막 싸우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다 이거요. 그냥 그 다음 운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 사항과 같은 일이 발생 시 인성이 식상에 관여하니 긍정적인 명복하냐. 독수리 타법이에요. 명조는 새로운 학문 기술을 익히고 연마에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 겁재가 식상을 생하는 구조인데 명식이 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또 사항같이 재가 없으면은 그러니 이제 발생이 인성이 식상의 인성이 그러면 이제 비겁이 있다 이거예요. 비겁은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하고 자기 친구로. 근데 이게 이제 인성이 왔어요. 인성이 왔어. 인성이 와가지고 식상이 있잖아요. 그럼 비겁이 식상을 이렇게 인성이 오면서 비겁을 생을 하겠죠. 비겁을 그러면서 그 생을 받으니까 식상으로 이제 유기하게 힘을 주겠죠. 근데 이 인성이 비겁한테만 심지어 식상한테도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상의 그 활동성에다가 인성이 약간의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준 거야. 다 간간하게 간소금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식상이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성이 개입을 해주는 식상이니까. 편이 와갖고 확 도식해버리고 어쩌고 그런 경우는 또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비겁에 대한 힘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식상이 힘을 받아갖고 자기가 뭐든지 만들고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 근데 인성이 사사사 건드려지면 거기서 대단한 주행력이 나오는 거야. 더 심오한 것이. 그러면은 발전하고 새로운 학문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한다. 이건 재가 없기 때문에 재가 없다는 얘기는 식상이 관을 받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관살을 받다가 하면 히트를 치는 것이고 그냥 정관을 받다면은 정관을 이용해 먹든지 정관을 조절을 하든 인성이 개입돼 있으니까 인성이 개입이 안 돼 있다면 정관을 조져버리고 그냥 정관이 작살 나버리는데 편관은 그냥 아웃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관은 살살살 조절하고 자기가 이용해 먹든지 한다고 좋은 결과를 창출을 하지. 근데 여기서도 이거 심리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이거요. 이거 볼까요? 비겁이 있어요. 인성이 왔어요. 그냥 인성이 왔어요. 비겁은 자기예요. 자기 이제 비겁은 겁재도 이제 자기 팬 돼갖고 식상을 생각하면 자기 팬인 거야. 근데 인성인데 식상에도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재가 없으니 관을 봤어. 그러면은 이제 편관을 봤다가 하면은 이제 식상이 탁 몰리치고 일반 관성을 봤다가 하면은 적당히 식상이 관성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또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식상이 편관을 보든
정관을 보든 이것은 해결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발전하자는 거야,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정인의 작용이 식상을 극하더라도 완전히 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주 구조를. 그러니까 사주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극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 더욱 발전운으로 만들어가는 지효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까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인성이 개입에 편인이랄지 머리 기가 막히게 쓰면서 양인을 간목 입장에서는 양인 을목도 생조를 하고 편인이라고 돈다고 했을 때 인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인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을목이 이제 식상을 화를 생하잖아요? 목을 생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이 이제 금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관은 이제 일을 또 생을 하고, 요렇게 이제 뺑뺑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인성이 잘못 닦아졌냐, 그럼 이 머리꾼이, 요거 을목은 또 양인이니까 투기성까지 있잖아요? 그 머리꾼에다가 투기가 딱 버텨졌어. 그러면서 상관을 조절을 해. 그러면서 관을 갖고 놀아. 아차하면 이제 또 탈법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구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주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편인운. 변덕, 사기, 문서 관련 문제, 하자가 있는 문제, 독수리, 하자.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책을, 제가 이제 독수리,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미치겠어. 안 보고 치는 거 굉장히 말랑말랑인 거 갖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책은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건 속도가 늦으니까, 하다 보면 자꾸 보고 독수리로 또 바뀌어지고 하더라고. 이게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있으면 좀 이해하십시오. 문서와 관련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제 인성이니까. 하자 있는 문서. 편인 문서잖아요, 편인. 문서더라고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니까 50%밖에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죠, 자기가 스스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심사숙고하다 실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스스로 심사숙고하다. 편인이라. 스스로 심사숙고를 하다가 이게 이제 50%짜리잖아요. 이게 이제 콩지 파티 그 콩지야. 이게 인어공주고 편인이. 그러면은 자기가 계속 고민 때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이건 이럴까 하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부정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편인이. 그러면 이제 가치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문서라고 하면 이런 상황의 문서니까. 아까 이것은 심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서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형을 얘기하는 거죠. 형태를. 근데 문서 속이가 이런다 이거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서가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문서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심리적 경향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혼자서 머리를 너무나 많이 고민해갖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은 B, A에 되겠다가 내일 B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든 운 들어오는 것들이라든지 전체가 보면은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돼 있다? 그래갖고 문제가 생긴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따지고 보면은 자기로부터 일어난 일들이 자기로부터 원인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기가 당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편인이 왔을 때 마치 사람들이 생각에 제가 이제 제로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으니까 분탈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형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형으로. 흔히 그래요. 형으로 생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형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목은, 갑은 목이다, 을은 난초다,
병화는 태양이다, 정화는 뭐 촛불이다. 그 형태로만 몰입해갖고 막 그것만 따지고 공부 안 되니까 그것만 막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그거에 공부를 하면서 거의 사주도 안 풀리니까 거기에 몰입된 사람이 이 형으로 가버린다고. 이것을 형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러면은 자기 사주에가 있어요. 그러는데 쟤를 분탈한다는 이제 운이 왔어. 겁재운이 왔어. 그러면 그냥 생각해. 누군가 어떤 형이 있어. 와서 자기 재산을 내놔 해갖고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닭이라고 보면 돼. 닭. 그렇게 생각하면 닭.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그건 정확한 닭이십니다. 오늘부터 닭을 벗어나십시오. 이건 닭이야. 이게 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게 아니야. 제가 분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사주의 구조잖아요. 자기 사주 구조. 에? 자기 사주의 구조 속에서 제가 분탈날 일을 자기가 원인 제공해서 돼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이다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가 돈을 깨먹는 거야. 자기가 누가 와서 자기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분탈입니까? 자기가 원인이 자기지. 그러니까 제 분탈이 남에게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죄를 자기가 실기한다, 실제한다라고 하면 이러면 더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것입니다. 비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명이라면 자기 주장과 고집이 태강하니 편인이 형작용이 드러나게 된다. 이건 이제 그냥 쉬운 얘기야. 이건 비견이 강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비견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고집 짱이죠. 근데 이제 편인이잖아요. 이게 편인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편인이 그 고집 짱인 놈한테 쫙 해갖고 또 와서 왜곡되게 정인처럼 깔끔하게 쫙 오는 게 아니고 왜곡되게 편인이 이렇게 와서 그 비견을 생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견의 고집은 왜곡된 가치관, 이거야. 왜곡된 가치관을 자기가 세워서 이 고민 때리고 하다가 이 왜곡된 가치관 이것이 정말 맞는 양,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맞는 양, 자기가. 그럼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강하게 비겁 힘받아가지고. 그러면 남들은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럼 그 사람 안 만나지. 그러니까 편인의 행위가 작용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이요. 3번. 비견이 강하다는 것은 일간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니 추가로 편인이 오면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경향이 발생을 한다. 궁극쟁제의 상황의 면조에서 발생 시 편인이 생고하는 비견에 의해 재성이 특히 정제가 불탈 또는 자기의 관념적 판단 착오에 의해서 우를 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아주 쉬운 말이야. 아주 쉬운 말. 근데 내가 잘난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늘어놓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비견이 강해. 자기가 강해. 이 강하다는 얘기는 신강신약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신강신약이 아니에요. 강한데 추가로 편인이 왔어. 왜곡된 것이 왔어. 자기가 강한데. 근데 이 강한 겁재가 죄를 봐버렸네. 왜곡된 생각이 이제 들어가고 죄를 봤어. 그럼 전부 다 죄를 같이 뜯어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당구당 얘기했죠. 당구는 열심히 치킨 일이 날 일이지. 느닷없이 당구 하는 것은 그 사실은 편제예요. 이제 놀이지만 예의를 들어서 하는 거야. 또 당구가 편제라 식신이라고 해서 뭐 마늘 까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한 명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여자한테 일 해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저들끼리 서로 자기가 멋있던 척 하려고 공작이라고 하면 그 큰 꼬리를 그냥 아주 이만큼 펴갖고 그러니까 암공작 앞에서 따다다다 흔들고 공작들 5마리가 다 그럴 거라 이거예요. 암놈 공작 한 마리 오면은 이제 그런데 이 상황이 궁극쟁제의 상황이
발생 시에는 일간 이를 비겁을 생존해갖고 비경에 의해 특히 재성이 분탈되는데, 재성이 분탈되는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이것을 이야기를. 재성이 분탈된다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거 왜 분탈되느냐? 자기의 관념적 판단착오에 의해서, 편인이 의 판단착오에 의해서 우를 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죄를 분탄해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관념적 판단착오에 의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실물한다 이거. 실물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에? 근데 뭐 분탈이라고 하면 마치 남이 뺏어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실물한다 이거. 자기가 실기하고 실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대체적으로 비견의 편인운을 만나게 되면은 흉작용이 드러나기 쉬우나 모든 것은 전체적인 명제를 읽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내가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쓰는 것이 옛날 것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가 딱 잘 해놨어. 이렇게 해갖고 나도 그 표를 만들었어. 옛날에는 아까 보여줬어요 내가. 그래갖고 뭐 무엇이 비견이 오면 겁재가 있으면 식신이 오면 뭐가 이렇게 해갖고 쫙 있단 말이다. 보면은 딱 그럴 때 그건 단편이에요. 단편. 그것을 갖고 이 지리산에서 돌을 1000년을 닦고도 사주 못 풀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로 6개월 아니면 사주 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땀도 좀 나고 하니까 저는 고생한 것 같네 하면서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서 힘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편인운인데 식신이 도식을 아까도 편인했어요. 편인. 아까는 편인을 개괄적인 것을 했고 이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이 개괄적인 거나 구체적인 거나 평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인을 도식하면은 자기의 나태함으로 인한 일에 대한 추진력과 일감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 이건 다 이해가시잖아요? 이거 도식이에요. 도식. 편인 도식인데 이것도 자기 책입니다. 이거요.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식이 돼가지고 어쩌고. 누구 책임이요? 니요, 니. 누가 와서 자기 일을 도식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런 기운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런 기운의 작용으로. 그럼 자기가 살고 그런 기운의 도식작용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걸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서 넘어가려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타가 되는 건데 도식작용의 기운에 치여서 그것도 이제 평관까지 같이 있으면 이제 또 평관이 살인상생이라고 잘 해주면은 그래도 좀 더 나은데 그것도 좀 차단되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세상의 근심걱정 다 짊어지고 방구석에 가서 이불속 들러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식을 하면은 자기의 나태음이야. 나 사주하면서 나 진짜 하면서 좀 내 성격을 좀 드러날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정이 다르면은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어서글든가 어쩌건데 결과는 결과가 평등하리라. 그것은 진짜 그 사람들을 다 배려버리는 얘기예요. 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맨날 국가에서 얻어먹고 수렵수당이나 얻어먹고 그런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젊은 친구하고 알바 열심히 하면서 자기 노력하고 사는 놈하고 10년 후 20년에 봐봐요. 걔는 평생 그 국가에서 몇 분씩 얻어먹고 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노력한 사람 자기가 가리고 사는 거야. 나는 그걸 딱 질색이야.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나태함으로 인한
도식에게 일에 대한 추진력과 일감이 줄어들어. 왜 일감이 줄어들어? 식상 활동을 안 하잖아, 얘가. 그러니까 일감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도식에 있다고 자기가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 납작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추진력이 줄어들어. 지가 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가, 누가 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그러는 거예요, 지가. 에? 이게. 식신을 도식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경제적 현실과 괴리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의외의 결과물을 창출하는 전문가 장인이 될 수 있다. 도식하면은 도식해갖고 자기가 아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에 대해서 식신이 깊은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것과 이 편인의 깊은 철학적 성찰이 같이 합해져 봐요. 그러면은 엄청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식신이 도식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여 경제적 현실과 괴리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의의 결과물을 창출하여 전문가 장인이 될 수 있다. 나 이거 독설타포로 치면서 이거 하나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니까 많이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친 거예요. 식신 도식 있잖아요. 이게 도식. 이 도식이 그러니까 사주장이 자기 사주를 보고 이 도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시라 이거예요. 알 필요 없다 이거. 자기가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흑인들이 있었어. 흑인들이 있었는데 얘들한테 보조금을 줬거든요. 정부에서 정부 미국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줬어. 흑인들한테.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자손 대대로 이렇게 몇백 년,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이거 시작된 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들어서는 흑인들이 깨우친 거야. 주지 마. 너네 당이 우리 흑인들을 망쳤어. 주지 마. 그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당을 아예 반대해 버리잖아요. 너네들은 우리 흑인 젊은이들을 완전히 쉐넬을 시켜서 너네들의 노예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거기 거부해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아주 이 표 받아가는 기가 막힌 그 전략이거든요. 흑인들 갖고 놀아버렸잖아요. 완전히. 흑인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흑인이 도식 당한 거야. 에? 편인에 의해서 도식 당했는데 그 도식이 그냥 했다 다른 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인 부분이 깨어난 거지. 이것도 십성공에 똑같은 거. 그냥 제가 편인을 땅 치니까 이 생각이 이제 바꿔지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정신을 빡딱 차리니까 내가 국가에서 보조받으면 안 돼. 요거에 딱 된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기반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흑인들도 나도 미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확하게 한 거야. 그전에는 백인은 미국 사람이 흑인은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을 저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돈 받아 먹을 때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일대 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었네가 된 거야. 그건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내 나라 망친다. 딱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편인은 전적으로 겁재를 생각하게 되니 편인이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으려고 간목이 플러스잖아요. 겁재가 마이너스잖아요. 생각이 되니 일간이 신약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편인과 겁재가 합작에 의한 양인의 피해가 염려를 해야 된다. 자, 여기가 이제 편인이 있고 겁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을목인데 잘못 쓴 독설이 잘못했네. 맞네. 내가 잘못 쓴 게 아니야. 편인 간목이 여기 이제 화를 기준으로 했구나. 내가 쓰는 것이 편인 이제 병화가 있는데 편인 간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정화가 같이 있어. 간목이 들어오는 상황이야. 이렇게 사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뿡짝 맞아갖고 여기다 이제 많이 생을 해준다 이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병화가 편인 간목에 대한 영향이 없냐? 있어요. 젖을 저쪽에다 정화한테 다 줘버려서 간목이. 여기는 젖을 다 빨아먹고 여기서는 이제 니 바르면 훑어먹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간이 시작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신강신약 따지지 말으라. 역대 내가 신강신약을 넣어놨는데 이거 신강신약 굳이 막 따지고 해봤자 약간의 근이 있고 좀 이거 좀 이 좀 버티네 이거까지지. 무슨 신왕이니 신강이니 그거 따져갖고 사지 안 풀려요. 신약하더라도 라고 내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겁재를 정해보잖아요. 겁재를 편인이 겁재를 정해보니까 겁재가 힘받아갖고 내 친구가 힘받아버린 거야. 내 경쟁자가. 그래갖고는 이제 이거 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가 힘받았는데 또 그 전체적으로 내 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경쟁성이랄지 내가 그 투기성이 생기는 거야. 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현상 자체에서 도움받는 놈은 겁재고 내 동료고. 실질적인 것은 이 심리적 현상 속으로는 자기는 힘만 받는 거야. 자기는 떡고물은 별로 없어. 저 친구가 다 먹어버렸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편인과 겁재가 합작한 양인의 피해, 이제 겁재니까 양인이잖아요. 염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육친으로 따지면은 친구, 형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위 동료랄지. 이 다른 형제 동료가 나에게로 돌아올 공약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거단 말입니다. 자기는 힘이 뻗쳐 있는데 상대방한테 젖을 줘버렸어. 자기는 손가락 빨고 있어. 근데 어쩐지 자기 계모지만 자기 뒤에 있으니까 어쩐지 자기는 뭔가 그래도 계모가 한마디 해줄 것 같잖아요. 애기라고 봐보자고요. 친모가 있고 계모가 있어. 계모한테 구박도 좀 받고 눈치도 보고 살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 애기들하고 같이 노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계모가 뒤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고는 다르잖아요. 좀 더 자기가 뭔가 팬들어질 것 같고 힘 받잖아요. 그거야. 근데 힘 받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영향도 안 되면서 진짜 젖 많이 먹은 겁지한테 달라들어갖고 깨진다 이 말이요. 겁재가 식상을 시작할 경우에 도식이 일어나 편인에 의한 식상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겁재의 작용도 틈하지 않고 편인과 합작하게 되니 흉작용이 중복되게 된다. 이 말은 목이 쉬으라고 한 말이요. 구토, 파재, 갑작스러운 질병, 사기, 문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운이 된다. 이게 편인운 얘기입니다. 편인운이. 부도, 파재, 이것은 재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겁재가 편인이 겁재를 생부를 해서 그 겁재가 힘을 받아서 재를 봤다. 그리고 이제 관을 차지 않았다.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일간이 강한데 그 오행이 또 강한 오행을 생부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얘기인 거예요. 그 반대 기운, 일간이 강한데 만약에 이제 그 반대 기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간이 활약을면은 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목화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금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이니까 신장, 방광이나 폐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질병 이것은 뭐냐? 의사에게 이겁니다. 사기, 문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운이 된다. 문서는 어차피 편의 문서니까 그런 운의 문서를 잡을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문서를 잡게 되는 것이고, 사기는 어차피 겁재를 편인이 생부를 했어요. 겁재를 편인이 생부를 했어. 그러니까 겁재가 자기 죄를 분탈해 가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편인이 왔기 때문에 편인 자기 스스로의 자기 생각이
요상야리꾸리한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의 결과치로 자기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가 와서 자기를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다 연월일시의 대운, 세운 모두가 다 내 사주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의 작용이 식상의 생존을 받고 편인을 제어한다면은 흉운을 피해갈 수 있다. 재성의 작용이 식상의 생존을 받고 편인을 제어한다면 이거이죠. 또 잘난 짓기 하려고 쉬운 얘기를 또 어렵게 내가 적어놓은 거야 이게. 재성이 목이다 치면은 그러면 이제 재성이 목이니까 이제 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치로 써야 되겠다. 써버려. 아예 이걸 경금일간 입장에서 만약에 재성이 이제 간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간목이든 을목이든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서는 이제. 그런데 재성이 이제 재성의 작용이 식상의 생조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식상이니까 이제 개수지 않습니까? 또 임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식상의 생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편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상황이 재성은 식상의 생조를 받고 있고 또 식상은 편인의 제어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식상의 행위도 적절히 조화가 되고 설령 이제 어디가 이제 경인이라고 치기도 한달지 어디 여기가 묘랄지 이런 식으로 됐다 치고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인성의 제호를 받던 식상이니까 자기 요런 것 자기가 다 하는 거라 이거야. 자기가 요런 것. 그러면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를 안 해요. 크게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잘 조정이 되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정관에 대해서